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스타트업 창업에 성공한 코스닥 상장사 CEO를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요, 라온피플 주식회사의 이석중 대표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요, 시청자분들께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고요. 주식회사 라온피플 회사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코스닥 상장 기업 라온피플 대표이사 이석중입니다. 네. 저희 라온피플은 약 13년 전에 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네. 경기도 야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AI 머신 비전을 솔루션을 공급하는 전문 기업인데요. 네, AI 머신 비전. 예, 생소하죠.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머신 비전이라는 거는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람이 갖고 있는 5가지 감각이 있는데 네. 네, 그 중에 시각이 제일 중요한 감각입니다. 네. 예, 산업 현장에서도 이 머신 비전이 하는 역할은 사람의 시각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장면을 보고 인식을 할 때는 눈으로 보고 뇌에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예. 예, 머신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영상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해석하는 네. 그런 중요한 기술이고요. 아, 네. 예, 예. 이제 이게 이제 산업 현장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각종 이제 자동화에 쓰일 수 있는 특히나 이제 불량 검사 이런 쪽에 아, 굉장히 네. 획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 정말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자동화 공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AI 머신 비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라온피플의 기술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술이 구체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좀 활용이 되는지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적용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산업 현장에서 제조가 되고 나면은 제품에 발생하고 있는 외관상의 양불 판정을 예. 하게 되는데요. 그 양불 판정을 그동안은 이제 그 최종적 판단은 사람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근데 직접 뭐 사람들이 보고 분량을 이렇게 골라내는 거였죠. 예, 예, 일부 예.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지만 자동화로 끝날 수 없는 그런 공정들도 꽤 많고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최종 판정을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이제 AI 기술이 적용하게 되면은 그 제일 검사를 잘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로 네. 검사 프로그램을 학습시켜서 개발을 하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그 기존에 이제 그 사람이 하던 부분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쓴다는 게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는데 네, 요즘에는 또 인력 없다고 난리잖아요. 예, 예. 그 네.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품의 종류가 뭐 굉장히 수만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은 검사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AI를 통해 대체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물체가 너무 크거나 또는 이제 반도체의 경우는 내부 쪽에 그 너무 미세해서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미세한 제품들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그 제철소 같은 경우는 용광로 쪽에서 온도가 뭐 수천도 아까 뭐 1000도 이상의 고온 환경인데 이런 곳에서도 사람 대신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또 화학약품을 쓰는 경우도 사람한테 유해한 물질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곳에도 이제 비전 기술들이 들어가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여러 가지 분량률을 개선할 수 있고 그만큼 또 효율성이 높고, 네, 인건비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원가 절감까지 다양한 아주 효과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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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산업 전반에 다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기술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 회사 설립 시기 이후로도 계속 비전 관련 기술들을 개발을 해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어느 기업보다도 먼저 AI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서 국내 최초로 이제 AI 비전 검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 바 있고요. 네, 국내 최초요. 예, 예. 네. 그다음에 2018년 경부터는 이게 이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일상으로 옮기는 저희는 이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기술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르고 있고 네. 일상생활 쪽에 적용되는 기술을 스마트 라이프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확장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경우가 스마트팜이 있는데요. 네. 뭐 스마트팜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농장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예. 이 스마트팜 기술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온도라든지 습도, 뭐 조도 등을 잴 수 있는 IoT 센서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네. 농부가 일일이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 팜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초기에는 이제 스마트팜 기술이 포커스가 됐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AI 기술이 다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또 생깁니다. 어떻게 좀 달라질 예. 수 있을까요? 예, 예. 이제 AI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작물의 생육하는 과정을 데이터를 모으고 네. 그거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사람이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작물에 병충해가 있는지 네. 또는 뭐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진단해낼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AI가 알려주게 됩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직관이나 경험에 기반해 가지고 했던 농업이 아니고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반복 가능한 그런 이제 예. 농업 기술들이 이제 마련되는 거죠. 예, 지금 방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었는데 그 모든 그 농장의 이제 농작물들을 스마트폰 하나로 네. 다 챙겨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건 조작을 물론,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예, 네. 네. 그건 뭐 당연히 가능한 기술이고요. 네. 요게 이제 그 기존의 스마트팜은 실내 스마트팜 쪽에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거 왜 그러냐면 환경 제어가 좀 더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그 딸기 생육 쪽을 많이 해왔고요. 그거를 논산에 있는 이제 딸기 농가 법인하고 했고 예. 국책 사업으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과를 하기 위한 안동 노지 스마트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실내처럼 환경이 어느 정도 그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곳보다 그 노지는 훨씬 더 어려움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도 AI 기술과 센서 기술들을 적용해서 훨씬 이제 농부들의 일손도 덜어줄 수 있고 과일의 그 생육도 훨씬 좋아지고 네. 결과적으로는 농부들의 이제 소출에 그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제공해드린 네.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저렇게 이제 과실이 이제 맺어지게 되는데 병충해를 입었을 때 이제 과실이 상태가 안 좋을 때까지 이 영상들이 다 저런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저 센서가 온실에 설치가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영상 데이터와 환경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그 온실 속을 계속 이동하면서 네. 그 영상 데이터를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서버로 보내주게 되면 그 서버에서 저희 AI 엔진이 돌면서 네. 결과적으로 이게 병충해가 있는지 또 수확은 언제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등등의 자료들을 다 이제 판별을 해주게 됩니다. 네, 앞서 그 스마트 팩토리에서 분량을 골라내는 것처럼 네네. 네, 여기 스마트 라이트에서도 예, 라이프에서도 이제 라이프에서도. 활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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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서서 그 안동시의 노지 스마트팜 구축 사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실내가 아니라 실외라고 하셨고 노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면적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요. 그게 이제 예. 뭐 대규모 단지였고요. 여의도에 예. 한 20% 정도 되는 큰. 여의도의 20%요. 네네. 예. 여기를 다 이제 기술로 이제 그렇죠. 이번에 예. 이제 시범 사업으로 네. 이런 기술들을 접목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평가해보는 작업을 했고요. 예. 지금은 이제 현장에 제품들이 설치가 돼서 앞으로 데이터를 더 이제 취득하면서 각종 이제 센서 제어, 그러니까 그 뭐 비료를 언제 살포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병충해가 있는지를 또 확인도 하고 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겁니다. 예, 그야말로 뭐 미래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지금 또 의료계에서도 이 기술이 많이 쓰이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네.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판독할 수 있는 AI 기술에 집중을 했고요. 예, 의료도 따지고 보면은 뭐 CT라든지 엑스레이, 초음파, MRI 다 따지고 보면 영상이거든요. 그렇죠. 그 영상 기술을 이제 판독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주로 초반에 이제 치과 관련 분야에 집중을 했고요. 그 치과 솔루션 중에서는 그 교정을 진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거는 이제 이미 2년, 3년 전에 식약처로 승인을 받았고 예. 이번에는 이제 얼라인 스튜디오라는 제품이
2월 달에 이제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게 됐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그 구강 데이터를 스캔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치아하고 잇몸을 자동으로 분리를 해준 다음에 네. 교정 계획을 세우고 투명 교정 장치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구강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분리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그걸 기공사가 작업을 하거나 치과 의사가 작업하는 등에 했다면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분리 작업해주고 그다음에 치아의 축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판단을 해주는 등 그 의사나 기공사들이 시간을 이제 좀 덜 쏟아도 될 수 있는 네.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해서 발표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면 무호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는 동안에 왜 이제 호흡을 못하는 네, 그런 거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은 이제 질병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몇 년 네. 전부터 검사와 양압기 처방이 이제 건강보험으로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검사하고 양압기 처방이 굉장히 큰 건강보험 재정이 쓰이고 있습니다. 1년에 검사에만 약 500억 가까운 돈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 재정 그 돈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예. 몸에다가 각종 센서를 붙이고 병원에서 6시간 이상을 자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네, 저도 TV에서 한번 본 것 네,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그 검사를 획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CT로 여기 그 기도 부분을 찍고 그 기도의 그 형상을 추출해 내고 여기에 이제 유체역학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예. 수면 무호흡의 수준을 진단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뭔가 용어가 상당히 어렵긴 한데. 예. 그러니까 네. 어쨌든 병원에 가서 환자분은 찍기만 하면 되고. CT만 찍으면 네. 결과는 5분 이내에 다 나옵니다. 와,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작년에 그 혁신 의료기 기술로 인정을 받았고요. 예. 지금 이제 승인 받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임상 3단계를 마치고 4단계 과정에 들어가 있어서 금년 5월쯤이면 이제 이게 출시가 될 걸로 이 승인을 받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러면 올해 5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건강 검진 쪽에 저희가 이제 먼저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그 의료 기술들이 인공지능 의료 전문 기업 라온메디에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자회사가 되는 건가요? 네, 자회사입니다. 네, 지금 라온메디는 언제부터 그러면은 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라온피플하고는 이제 다른 자회사 개념인 거죠? 네, 실제로는 이제 내부 부서가 스핀오프한 성격이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의료팀으로 있다가 21년 11월 경에 이제 분사를 시키는 네.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료 쪽으로 더 특화돼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예, 맞습니다. 네, 라온메디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라온로드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이제 네. 로드는 뭐 그 단어를 보시면 상상이 되시겠지만 네. 교통 관련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분야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주로 이제 자율 협력 주행과 스마트 시티를 위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교통이라는 거가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예. 굉장히 개선을 시킬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사업 중에 스마트 교차로라고 하는 사업은 그 카메라를 이제 교차로에 세워놓고 예. 교통의 혼잡도를 얘가 분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교통 혼잡도에 따라서 신호등의 주기를 조절해주게 되면은 교통의 흐름이 크게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현재 이제 경기도 내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모습이군요. 네. 예. 실제로 지금 접목이 되고 있어요? 예,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기도 안양시, 화성시 등의 굉장히 여러 회사가 그다음에 광양시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네. 상황이 성남시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스마트 보행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행 약자의 경우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교통 약자들 같은 경우는 네. 신호등이 켜져 있는 동안에 충분히 건너지 못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네. 중간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보행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교통 약자가 그 교차로에 있게 되면은 그 신호등의 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교통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현재 이제 성남시에 한 2곳 정도의 시범 운영해서 그게 이제는 영상으로 찍어서 순간적으로 분석을 해서 교통 신호등 시간을 늘려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교통 약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아직 이제 그 신호등이 켜져 있는 동안 건너가지 못하는 경우 예. 그걸 판단해서 신호등의 길이를 연장을 시켜 주는 솔루션입니다. 예, 정말 획기적인 편리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네, 그것뿐만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는 이제 현실 세계의 교통을 가상 세계로 옮기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교통의 영향 평가라는 게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실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교차로가 있는데 교차로 앞에 건널목을 둬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물론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현실 데이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거기에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실시간 현장의 실시간 데이터들을 수집한 다음에 이거를 디지털 트윈 가상 세계로 옮기게 되면은 가상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그 영향 평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현실 데이터, 가상으로 만든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 환경의 데이터를 그대로 집어넣고 모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신 그 스마트 교차로 솔루션 그쪽 이제 기술은 그게 이제 개발이 됐을 때 접목이 됐을 때 이제 우리들에게는 어떤 편리함을 혹시 제공하는 거예요? 그 예전 대비 네. 이제 교차로의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교차로의 등급은 A부터 이제 FF까지 있는데요. 그 교차로를 지나갈 때의 느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40초나 뭐 1분을 기다렸다고 하면 그게 이제 등급이 개선되게 되면 30초에 지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흐름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네네. 네. 결국은 그게 이제 사람들의 짜증을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가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으면 탄소가 또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공회전 때문에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교통은 조금만 잘 해주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주행하다가 보면 차가 막혀 있는데 또 한참 막혀도 가보면 이유 없이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AI가 들어가게 되면 확실하게 효율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니 우리 생활에 너무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사실 이거를 개발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문제거든요.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 것 같은데 인공지능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학교하고 대학원에서 이제 반도체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 시작은 현대전자, 지금 SK 이제 반도체죠. SK 반도체에서 그 우리가 사진 찍을 수 있는 CMOS 이미지 센서라는 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전 자랑할 만한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그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센서가 엄청 비쌌습니다. 근데 이제 CMOS 방식으로 개발하면서 우리 휴대폰이나 이런 데 지금 막 들어갈 수 있는 그 초기 모델을 거의 세계 최초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으로 나와서는 그 카메라 폰, 그러니까 휴대폰에 카메라 처음 들어올 때 그 칩을 또 만들어서 뭐 국내외 휴대폰 업체들에 공급한 바가 있고요. 앞서서는 국내 최초가 있었는데 이번엔 또 세계 최초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10여 년 전에 창업을 할 때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쪽으로 계속 해야 되냐, 아니면은 또 다른 쪽으로 해야 되냐를 고민을 했었고, 그 당시 봤을 때 반도체는 물론 지금도 뭐 잘 하고 계시긴 하지만 뭔가 이제 한번 결과를 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막대하게 이제 필요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사람 수와 자금력이 되게 중요한 분야였고, 대신에 이제 그러면 사람 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창의적인 생각으로 해볼 수 있는 분야가 어딜까?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제 비전입니다. 당시에 이제 비전 기술은 성숙되지 않은 분야였는데 앞으로 이 비전은 여러 곳에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무인화 자동화로 간다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필수의 기술이고, 그래서 이제 비전 분야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10여 년간 계속 해오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경 그때부터 이제 AI 기술에 좀 먼저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신경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네. 그 30여 년 전에는 뭐 컴퓨터 환경이라든지 알고리즘 수준이라든지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예, 지금이랑. 그래서 네. 사실은 개념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걸 했던 것 같았고 그 뒤로 신경을 좀 꺼두고 있었는데 이제 비전 기술을 하면서 다시 이제 신경망 기술을 보니까 엄청난 발전이 있어 왔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국내 개발자들보다 훨씬 빠르게 이 AI 기술을 비전에 접목을 시키고 해보니까 영상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기존 그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대비 훨씬 이제 커지게 된 거죠. 예, 최초라는 수식어를 몇 개씩이나 달고 계시고 반도체 전문가에서 이제 AI 전문가까지 정말 전문가로서는 뭐 뛰어나지만 솔직히 말하면 경영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창업 이후에 코스닥 상장까지 또 경영에 참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 같아요. 좀 힘든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 전 직장에서 일할 때 이제 부사장 겸 CTO, COO였습니다. 네. 30대 그 많을 때는 저희가 한 650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네, 그러면서 CEO 같은 마인드로 항상 일했다고 생각을 했고 경영과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비전 분야로 어떻게 보면 스위칭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인맥이나 네트워크는 사실은 이제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그래요. 그런 분야였고 특히나 이제 여기서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면 고객군은 완전히 바뀌는 예전에는 이제 휴대폰 개발자들이 저희 고객이었다면 예. 이제는 휴대폰을 생산하는 쪽이 저희 고객이 이제 예.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 환경이 다 바뀌었고 또 저희는 이제 이 분야에 들어가면 완전 이제 뉴커머 이제 네. 뭐 이름도 없는 이제 회사 인 거였죠. 그야말로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는 다시 시작했죠. 거죠. 예. 그러니까 기술 개발하는 것 자체는 자신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파냐. 네, 이게 이제 영업해야 되죠. 네. 네, 경영해야 되죠. 그게 쉽지 이제 않은 어떻게 일이죠.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고객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그 이슈들이 있으면 이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들을 주더라고요. 잘 안 풀리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솔루션을 만들어서 가면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게 양산으로 쭉쭉 이어지면 좋겠는데 네. 그냥 단순히 어떤 자기들의 관심사를 준 거였거나 아니면 몇 개 안 쓰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비전 분야 매출이 올라가는데 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어떤 특정 솔루션 하나하나를 개발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든 게 아니고 누구든 편안하게 비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툴을 만들었어요. 저희는 정말 혼신을 바쳐서 잘 예.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 분야에 늦게 뛰어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잘 쓰고 있던 툴들이 있으니까 저희 툴을 좀 많이 안 쓰는 신생 기업한테 선뜻 주기는 쉽진 않죠. 그것도 예. 있고 또 산업 현장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생산하던 방식이 있는데 여기다 뭔가 새로운 걸 넣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 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주저했던 상황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가서 결과로 보여주고 검증을 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AI 기술들을 누구보다 먼저 적용을 했고 그러다가 알파고가 이제 2016년에 네.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뭔지 크게 관심이 없다가 이제 알파고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비즈니스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촉매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기술 개발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제 꽤 오랫동안 시간과 노력을 많이 이제 쏟으셨을 텐데 이후에 창업하고 나서 매출이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저희가 다행스러운 거는 그 첫 해 빼놓고는 사실은 적자를 본 적이 없어요. 예. 첫 해부터 수익이 났다고요? 첫 해는 적자가 났는데요. 첫 해 빼고. 둘째 해부터는 상장할 때까지 우상향으로 계속 매출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그 비전이라는 사업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인이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수 검사 솔루션 카메라 모듈 검사 솔루션이라는 그쪽에 그 솔루션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매출이 잘 늘어나 주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 비전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셈이 됐죠. 네, 너무나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신 거 아니에요? 아, 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고객들 만나서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죠. 네, 그만큼 뭐 이제 기술 개발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바로 이제 인정을 받은 셈이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라운피플이 추구하는 앞으로의 목표를 또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목표는 어떻게 좀 잡고 계신가요? 예, 우리 이제 경영 이념이 라온 피플 이름 궁금하시죠? 어떤 의미예요? 이게 라온이 이제 네. 해피 이런 뜻이고 피플은 말 그대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전 기술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런 내용이 이제 골자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라온 피플로 정했고 네. 저희 고객들이 기뻐해야 되고 또 내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즐겁게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전 기술은 어디에든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고 이 비전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만드는 거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매출도 계속 늘고 그런 회사를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앵커님도 챗 GPT 얘기 들어 아, 보셨죠? 이번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죠. 네. 예. 그거와 관련해서 뭐 사업을 또 접목해서 뭐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챗 GPT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흔히 말하듯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고요. 이제 뭐 강남에 우리 아줌마들도 다 이제 챗 GPT 깔아가지고 네.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냐면 세 가지 정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개발의 도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개발의 도구로 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코드를 만들어줘요. 네. 예, 코드를 만들어주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은 오픈 소스라는 것들, 그러니까 남이 개발한 소스도 가져다가 이제 써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결과가 잘 나와주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딘가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정을 하려면 남이 짠 코드를 보고 이해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챗 GPT한테 어떠한 기술을 잘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코드를 생성해줘 그러면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생성하는 수준이 저도 직접 만들어 봤는데 네. 전문가 이상의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이제 익숙하게 쓰던 거를 쓰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챗 GPT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나 함수를 알려주는 예. 그런 결과들을 봤고요. 그걸 보면서 예전에 택시 기사들이 내비 무시하다가 지금 현재 내비 3개 놓고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자기들이 익숙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초기에 코드를 빨리 뽑아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로 수정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때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고객 대응입니다. 고객 대응할 때도 어떻게 보면 일정한 매뉴얼이라든지 고객 그 Q&A 사이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제품 설명서를 만들 때도 이걸 가지고 빠르게 만들고 그거를 수정해서 쓰면 되는 식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 제품에 적용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차세대 AI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예. 그 플랫폼 기술에 이게 요긴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학습용 데이터에다가 이걸 유용하게 쓰려면 그 원시 데이터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부가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이 있으면 이 영상은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영상 속에 있는 정보는 뭔지 이런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 부가 데이터를 붙이게 돼 있는데 예. 이런 거를 붙일 때도 이제 요 챗GPT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3가지 정도는 굉장히 유용하게 저희 기술에 접목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챗GPT라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에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이런 비전 분야에서 그거에 필적할 만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챗 GPT를 활용한 기술까지 앞으로가 더더욱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 주주 친화 정책을 또 도입하고 이제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정책들을 좀 해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이건 그 AI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이번에 뭐 또 많이 뭐 이렇게 막 그 이번 같이 연초에 올라가고 엄청났죠. 네, 저희도 네. 그 덕을 좀 보긴 했는데요. 네, 대부분 아직은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근데 저희는 기술 상장이 아니고 실적 상장을 했던 기업이고, 네. 그래서 이제 주주 배당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제
작년들 주총에서의 약속을 지켜가지고 주주 배당을 현금 배당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세 번째 현금 배당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상 증자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2배 무상 증자도 한 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도 약 장부가 29억 원 정도 되는 자사주를 소각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주주들한테 계속 돌려 드리려고 하는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 써갈 예정입니다. 네, 대표님의 회사에 대한 진심이 우리 주주들에게 충분히 좀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말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으로 본사를 이전한다고 들었어요. 네, 규모가 어느 정도고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신지요? 예, 규모는 3,200평 정도 규모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약 한 4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저희 회사보다 훨씬 큰 지금 규모, 현재 직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자회사까지 합치면 한 170명 정도.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450명까지 늘리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가시는 거죠. 네. 네. 예. 지금 현재 위치가 저희 위치가 이제 그렇게 첨단 기업 이미지를 풍기는데 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개발자들 유치에 그 2호선역에서 얼마나 이제 가까움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긴 한데 지금 저희 있는 곳보다는 훨씬 이제 환경이 좋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연구원들의 복지라든지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그 신사옥을 활용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를 찾아오는 많은 고객들도 조금 더 이제 회사 깔끔한 이미지에 좋은 인상을 받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지금 저희 있는 위치가 조금 그래서 면접 보러 왔다가 그냥 갔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조금 네.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아주 이제 큰 곳으로 이제 이전을 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그 앞서서 라운피플 말고 이제 자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라운로드하고 라운메디하고 이제 자회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뭐 상장 계획도 좀 있으신가요? 네, 이제 일단은 이제 뭐 영업 이익을 발생시키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네. 목표인데 두 회사 모두 파급력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들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차근히 성장을 시켜서 상장을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예, 뭐 또 다른 계획도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요? 네, 좀 글로벌한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겠다 이런 해외로 이제 뻗어나가겠다 이런 계획과 포부도 있으신가요? 네,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네. 기업하는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친하게 지내는 여러 이제 뭐 그 의욕 있고 열심히 하는 CEO들이 있는데 전부 다 지금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기술들 중에 이제 뭐 이 비전 기술은 결국 어디에나 쓰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코로나 환경도 좀 잠잠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제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예비 창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창업의 꿈은 이제 많이들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성급한 창업보다는 준비한 창업을 하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성공할 거라는 마음을 갖고 회사를 시작하지만 회사 운영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온갖 시련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시련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가려면 평소에 어떻게 보면 멘탈이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퇴사나 창업보다는 먼저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네. 내가 CEO라면 내가 CEO라면. 내가 CEO라면 내가 연구소장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릴까를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그 리더십의 연습을 해보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차근히 준비해서 간다면 훨씬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대표님과 모든 직원의 열정과 에너지로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라운피플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월 16일 함께한 MBN 뉴스프라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